초대 세미나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우리 기존 사장님들은 제 얘기 맨날 들으니까 그냥 초대자를 위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할게요. 아 진짜 도희 사장님 너무 오늘 예쁘셔 가지고 제가 거기서 약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하게 한번 묶어 봤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은요. 라이프예요. 제가 영어 좀 안 쓰려고 했는데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제가 좀 미술을 좋아하니까 영어라서 쓰기보다는 약간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쓴다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그 인생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장님들도 어떤 이제 계기가 생기면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는 인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인생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어릴 때서부터 각자 꿈들이 있잖아요. 뭐가 되고 싶었거나 그런 거 다 있지 않나요? 저도 뭔가 그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밋밋한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지만 뭔가 더 나아지고 더 멋져진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인제 사실 제가 이 항상 뭐 그 뭐 철학이나 이런 거 수업이나 책에서 보면 "인간의 가장 컴플렉스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모든 거를 다 가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인간이 가진 컴플렉스라고 많은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가슴에 딱 와 닿지는 않았었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어 4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진짜로 느꼈어요. '아 진짜 돌아가시는구나.'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를 처음 겪었을 때 느낀 것 같아요. '아 진짜 영원히 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굉장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쓰여 있는 이런 내 인생은 핑크빛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핑크빛 인생의 모래시계가 내 이름이 쓰여진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내 모래시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그때부터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정말 하고 싶은 건 너무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빨리빨리 다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강렬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일이. 그런 시간 속에서 절대로 그 막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인류 역사에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거는 그 한정된 시간은 똑같아요. 그리고 태어난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 보실래요? 어떤 게 있는지? 절대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진 두 가지, 신이 주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올라오고 있나요? 네. 어 그것은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정말 그 감옥에다가 가둬 놓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그 사람을 막을 수는 있지만 집을 못 나가게 한다든지 제가 요즘에 뭐 미국 갔다 와서 격리 2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생각하는 꿈꾸는 거 그거는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은 자유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 그 꿈과 생각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과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 그거는 정말 공평한
인류 역사에 가장 공평한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의 생각과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쪼금 나아지고 싶다. 더 멋져지고 싶다.'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아지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든 뭐 건강이로든 그리고 삶의 어떤 재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 라이프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도전해서 내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이상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되는 거. 그런 챌린지 라이프에는 뭐 책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그다음에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거를 모르다가 알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런 어떤 챌린지 라이프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프리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 시간, 경제 뭐에서든지 자유롭다라는 거. 근데 자유로우려면 결국에는 내가 내 먹거리가 해결된 거고 그쵸? 그리고 더 거기서 멋있는 자유로움을 갖는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 내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창출하는 거. 그것이 진짜 가장 멋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어 내가 자식하고 끝까지 같이 살다가 죽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먼저 죽고 자식을 남겨 놓죠. 그러면 이 자식한테 아무런 뭐 큰 재산을 남겨 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 뭔가 끝까지 그 자식을 지켜줄 어떤 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에너지. 그 자식을 돌봐줄 에너지를 남겨 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식에게 남겨주는 에너지는 뭘까요? 내가 뭔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한테 준 에너지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어 자식한테 또 되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이라는 나 하나만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초라한 삶은 없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더 풍요롭게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그런 것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자면 어쨌든 저는 제가 좀 더 도전하고 나아지고 한다면 저의 '평생 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20세 이후에 저는 잡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잡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은 나를 자유롭게 했거든요. 내가 20 세에 대학교 입학이 되자마자부터 가회와 미술 선생님을 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잡이란 나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많이 주는 그런 좋은 일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또 인생이 있는 거니까 나의 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평생 잡이라는 게 정말 없지 않나요? 저는 명품 샵을 했고 미술 가리키는 일을 했고 가회를 하거나 이 세 가지의 직업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그리고 영원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뭔가 계속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찾게 된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킨은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뉴스킨에 가장 저한테 매력적으로 왔던 거는 사실은 어 죽을 때까지 퇴직이 없는 잡이라는 거.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상속도 가능하다는 거.
내 자녀에게도 잡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나면 그 사람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먹거리가 해결되는 게 어른스럽게 되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의 그 생활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인이 됐으면 당연히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인이라고 봐요. 성인이 됐음에 불구하도 자기가 그게 안 됐다면 아직도 성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누스키는 그 잡을 평생 해결해 주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냥 누스킨을 그것만 갖고 선택했을 리는 없죠. 저도 나름대로 까다롭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제가 뭐 미술하고 약간 화려하고 그러니까 보수적이지 않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어 잘 믿지 않아요. 제가 명품 샵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왜 명품 샵을 했겠어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많지만 그냥 모두가 공인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했어요. 프라다, 디올, 뭐 돌체 가바나, 구찌,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는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공인된 브랜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는 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스킨을 선택했을 때는 누스킨을 꼼꼼하게 따져 봤겠죠. 누스킨이 만약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명품 샵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사돈의 팔촌까지 저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가 제일 좋다고 자료를 갖고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네 회사는 자기네 거를 좋다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장에 들어가 있다면, 상장이 돼 있다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인증이 돼 있는 거죠, 공증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어야죠. 뉴스킨이 뉴욕 증시에 들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장이 돼 있고 거기 주주총회에서 먼저 신제품을 발표하는 기업이라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만 돼요. 그거는 공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킨에서 내놓는 어떤 신제품의 어떤 사이언스나 특허 부분도 그냥 믿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증이니까. 그래서 상장도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인증도 돼 있지 않은 그런 브랜드에 자기의 인생을 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안전할까 봐 걱정까지 해 가면서 제가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인증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가장 백만장자를 많이 만들어 낸다라고. 그러면 포브스 잡지도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공인된 인증만 사실은 보고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누스킨 사업자들이 내놓는 그 인증서를 가지고 제가 결단하지는 않았어요. 어 사실 제가 명품 샵을 하면서 마케팅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최고의 마케팅은 그 업종에서 최고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없는 걸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케팅하는 게 최고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브랜드에서 가장 최고인 명품 브랜드들을 제가 마케팅을 했었죠, 명품 샵 할 때. 근데 만약에 다른 데 전혀 없는 거가 있다면 그건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분명히 책에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내놓는 에이즐락의 기술은 특허고, 그리고 인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죠. 92%가 리셋되는 에이즐락의 기술을 특허로 갖고 있고 이게 뉴스킨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 문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죠.
에이즐락이 없다면 제가 또 쉽게 누스킨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에이즐락이 정말 누스킨밖에 없다면 이 마케팅은 앞으로 무조건 되겠다. 항노화 시장에 점점 어 노후가 길어진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엄청난 안티에이징 시장은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제가 경험도 해 보지 않고 이 인증만 믿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부부가 10 년이 지나서 사실은 증명이 됐죠. 10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최근에 저는 사실 제가 명품 샵을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연결돼서 생각을 해요. 자, 명품에서요, 만약에 루비통사가 이번에 가장 명품 중에서 수익을 올렸죠. 그 코로나 시대에서도 루비통은 2 배의 자산을 불렸다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루비통이 만약에 신제품을 해마다 내놓지 않는다면 루비통이 명품으로 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신제품이 나오죠. 신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명품의 그 루비통을 사러 갔는데 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신상을 마케팅할까요? 아니면 손님에게 구집이 장 속에 들어가서 10년 전 물건을 들고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마케팅을 잘할까요? 신상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신상을 마케팅했었기 때문에 뉴스킨에서 신상이 에이즐락이었죠, 저에게는. 그래서 그 에이즐락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죠. 굳이 제가 약산성까지 들고 나와서 소비자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무 데도 없는 에이즐락을 선보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에이즐락을 중심으로 했고 저희 그룹은 에이즐락으로 무조건 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룹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됐죠. 그게 포인트였어요. 다른 그룹보다 급성장하게 된 포인트. 그런데 누스킨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에이즐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9 집이 10년 전 제품을 끌어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신제품을 계속 내고 있다. 그럼 명품 기업인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신제품을 해마다 만드는 기업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예전에 만든 것 같고 계속 마케팅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사요. 뉴스킨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도 불구하고 루비통도 아닌데 해마다 새로운 신제품을 하나뿐만이 아니라 2-3 개를 만들어요. 자, 이번에 7월 달에 신제품을 벌써 발표를 했죠. 이번에 본사가 7월 달에 새롭게 나올 이 콜라겐 드링크제 G3처럼 이렇게 패키징된 드링크를 마시면 콜라겐을 마시는 그런 형태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콜라겐 드링크제는 30 개가 들어 있고 한 달치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정말 이건 너무 따끈따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아직 안 됐고요. 박석범 사장님이 어제 본사와 미팅을 한 거를 자료를 보내 주신 거고요. 어 박석범 사장님이 직접 오늘 통화로 보이스톡으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저에게 아침 8시 반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엄청 획기적인 거래요. 그래서 이 콜라겐 드링크제를 그 미국에서 이제 벌써 이렇게 몇 분에게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2 달, 4 주, 8주 정도 복용하신 분들이 콜라겐의 그 놀라운 발전이 입증이 됐대요. 정말 어마어마한 콜라겐 드링크제가 7월 달에 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올해 이 제품으로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콜라겐 드링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콜라겐 그 펩타이드 이 성분은요, 사실 2 가지의 핵심 일을 하는데 하나는 피부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한대요. 이 콜라겐. 피부와 특별한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구조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에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시그널, 사인을 보내는 전고 물질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어 콜라겐 이 제품이 사인을 딱 보내야지 그 안에서 세포들이 단백질을 막 형성해서 콜라겐 단백질을 피부에다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획기적일 것 같아요. 제가 그 피부가 좀 이게 몸통이 피부가 얇고 이런 거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있거든요, 병이. 근데 와 이거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저도 어 진짜 엄청나게 제 건강에도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 진짜 이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자체가 얇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완전 획기적인 제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미리 다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봤더니 그 피부의 엘라스틴이 그러니까 탄력이죠. 탄력이 15%가 증가했고요. 4 주를 썼을 때. 4주 썼는데 15%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피부에 주름, 굵은 주름이 20%가 어 없어지는 거가 증명이 됐습니다. 8 주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먹는다고 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얼굴 또 탕 탱탱해지는 거잖아요. 아 진짜 대박 아니에요. 그리고 피부의 그 구조나 그다음에 손톱까지 굉장히 잘 자란대요. 근데 사실 손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피부 단백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발하고도 좀 약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제 몸에 진짜 단백질 부족하거든요. 고기를 한 40 년을 안 먹어서. 그런데 와 이건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콜라겐, 프로콜라겐이라는 거는 콜라겐이 만들기 직전 단계잖아요. 프로콜라겐 타입 1 이라는 것이 65%가 늘어나고요. 엘라스틴 18%. 엄청나게 우리 피부 조직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획기적인 신상이죠. 이 따끈따끈한 신상. 정말 앞으로 올해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내놓는 이 회사의 그 마케팅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그룹에서 모닝 스쿨에서 하고 있는 책이죠. 축의 전환이라는 정말 2030 년이 되면 그러니까 10년 뒤죠. 지금 2021 년인데 그때 얼마나 세상이 바뀔까를 이 마우로라는 그 와튼 스쿨의 세계 경제 교수님이신 분이 책을 썼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뭐 중요한 8 가지의 핵심이 있지만 거기서도 되게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초회 측에서도 있었고 계속 미래학자들의 많은 그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거대 인도 시장, 아시아 시장, 아프리카 시장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도의 그 소비자의 거대 시장이 아시아에서 벌어진다.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책에 있는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인도 시장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올 초에 오픈하는 거였어요. 박석범 사장님과 오늘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브라질이 올 1 월에 오픈이고 그다음에 인도였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뒤 이렇게 뒤로 어 연장했거든요.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제가 인도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2 년을 주네요. 빨라지면 1년 뒤에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저에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룹이 이 인도 시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도 시장을 5년 전부터 준비한 또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박석범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석범 사장님은 한국 오픈 시장, 중국 오픈 시장 뭐 이런 오픈 시장들을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오픈할 때 너무 일찍 준비하면 일찍 준비하다 지쳐서 또 안 한대요. 진짜 준비할 때는 다 없어져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오픈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그런 타이밍
맞추는 사람들이 대박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 거대한 인도 시장을, 누스킨의 인도 시장은 누스킨 회사에서 마지막 누스킨의 엄청난 월소득자의 탄생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이 월소득에 가장 강한 시장이죠. 중국의 시동이라는 가장 최고의 성공자가 월급을 38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인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스킨이. 근데 이 인도는 그 중국의 2배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보다 인도 사람들의 소비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래요. 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인구에 비해서 소비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되고 그래도 1970년대처럼 찢어진 그 러닝샷을 입고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비성이래요. 근데 중국은 인구에 비해서 소비성이 적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인구보다 소비성이 굉장히 강렬한 국가가 사실은 미국과 일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도 시장은 소비성이 높으면서, 그러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 시장은 모든 기업이 노리는 꿈의 그라운드인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져 보세요.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크게 꿀 수 있는 그라운드인데 여러분들은 꿈을 어디까지 꾸고 있나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쵸? 여러분들 정말 큰 기업가가 월 1억을 꿈꿨나요? 아니면 월 10억을 꿈꿨나요? 1,000,000원을 꿈꿨나요? 그거는 다 기준이 다르지만 내가 그냥 솔직히 나 하나 부자 되는 거, 그거는 이거 아니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단체로 부자가 되는 일을 했다면 그거는 얼마나 죽을 때 멋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나 때문에 인생 바꾼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죽었는데 내 가족만 너무 감사합니다, 자산 물려줘서." 이런 거 말고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어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제 가족이 다 바뀌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나도 누구의 선생님이 됐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인생을 크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핫한 뭐 "경제 좀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메타버스. 여기 나와 있죠, 설명이? 그러니까 초월적인 새로운 세상. 요즘에는 이제 뭐 지금 유튜브가 가장 플랫폼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그 유튜브가 계속 가지 않는대요. 왜냐하면은 게임의 가상의 세계에 뭔가 유튜브 같은 것들이 뜨게 된다면 게임을 하다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유튜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의 흐름은 이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 이쪽으로 가고 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가상으로 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가상에 투자하고 있는 노력, 가상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당신이 이전에 코로나 이전까지 가졌던 현실에 붙어서 있는 시간 말고 가상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앞으로 당신의 자산의 척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줌에서 매일 살고 있지 않나요? 가상의 세계에서. 이거는 지금도 가상인 거죠. 현실로 만난 게 아니니까. 정말 어 이제는 그냥 눈앞에 펼쳐 있는 실제 건물주가 아니라 가상의 건물이 있어서 관리인이 필요 없으면서 거기서 월세가 들어오는 그런 가상의 건물주가 되는 게 앞으로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상의 건물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출근을 시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 줌 안에서 많은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자산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매달
돈을 벌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가상의 세계에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와 있다 생각합니다. 가상의 세계가 이제는 곧 현실이다. 내가 지금 가상에서 자산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 당신은 앞으로 자산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예측에서도 그 린다 그랜튼이라는 박사가 그런 이야기했죠. 앞으로 100세 인생에서는 그 당신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유형의 자산을 갖는 것보다 무형의 자산을 갖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하죠. 무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은 뭐예요?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가장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변화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고 세상의 중심은 가장 모퉁이 끝자락에서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중심만 보고 있나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것은 이미 지나갈 주인공이라는 거죠. 세상의 끝자락, 가장자리에 있는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아침에 뭐 미술사에서 맨날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항상 보면 그 시대의 그림은 주목받지 않다가 나중에 주목을 받죠.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뭐 건물주면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상의 이 사이버 공간 안에 하늘에 이 모든 지구는 지구인들은 이제 디지털 지구로 이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그 많은 책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은 로켓을 만들지 말고 로켓을 타라 그래요. 로켓을 타라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빨리 어딘가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너무 빨리 바뀌니까.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줌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매일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를 스터디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어떤 하고 싶은 거가 있다면 저는 그 하고 싶은 거를 스포트라이트, 서치라이트 그곳을 계속 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생각하고 몰입하고 생각은 내 자유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계속 빛을 비추잖아요. 나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길이 있지만 내가 어떤 길이 아니라고 해도 그 길을 계속 빛을 비추면 결국에 그 길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서치라이트 계속 하잖아요.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정말 100% 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못할 거라고 했고 그거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뉴스킨을 한 것은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서가는 비즈니스 플랫폼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리고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에 거의 한 달간 있다가 와도 사업은 계속 갈 수가 있고 격리 기간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는 노트북과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에 가더라도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고 내 멋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어 생각보다 야망이 커요. 그래서 항상 이 지도를 쳐다보면서 사업을 합니다.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아니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고 사실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한국은 작은 곳이죠.
그곳에서만 뭔가 한다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전 세계 하늘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늘 위에 돈이 떠다니는 가상의 세계에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정말 여기에 인도가 보이죠? 이 인도 시장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우리 그룹 안에서도 앞으로 또 인도 시장에 집중하는 사람은 여기서 큰 빈부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 월 소득을 38 억이 나왔다면 인도에서는 50 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인도가 케이팝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미용이라든지 건강을 체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채식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캡슐이 그 돼지 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식물성으로 만드는 작업에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채식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누스킨이 뻗어가는 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진출은 계속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아프리카까지 계속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로켓을 그냥 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로켓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공증이 돼 있는 이 회사의 그 기업을 그냥 믿으시면 되고요. 공증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은 정말 누스킨과 함께 누스킨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도구로서 로켓을 타는 거죠. 로켓을 타고 멋진 도전의 인생, 계속 멋져지는 그 도전의 인생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항상 흥분이 되고요. 일단 콜라겐부터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콜라겐 너무 먹어보고 싶고요. 저한테는 특히 너무나 대단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저로서는 드링크로서 진짜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어 니케 승리의 여신을 매일 노트에다 적어 놓고 있거든요. 저는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얼굴에요. 지금 이제 르브르에 있죠. 이 나이키라고 하는 니케 승리의 여신. 파손돼서 얼굴이 없죠. 저 얼굴에다가 제 사진을 딱 넣어서 혼자서 상상하면서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미라클 트리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꿈을 이룰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멋진 승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